2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각 지원금별로 세부 사항이 좀 많아서 영상 내용이 좀 긴데요.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영상 꼭 봐주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계획을 했는데요. 그 세부 전화번호를 보면 9월 16일 수요일부터 운영을 하고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및 상담은 국번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110번으로 통화를 하시면 되고요. 자, 각 지원금별로 지금 콜센터 운영 전화번호가 좀 다른데요. 한번 안내를 해드리자고 하면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그 다음에 소상공인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1357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등은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동특별돌봄 지원 있죠?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은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 메모해 놓으셨다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각 해당되는 곳에 전화를 해서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통신 및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3사가 있죠. SK, KT, LG. 또 알뜰폰 쓰시는 분들은 사업자별로 41개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와 상담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지원금을 한번 볼 텐데요.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보면요. 대상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고요. 1일 1회선에 2만원씩 지원을 하게 돼요. 신청 방법으로는 가입한 통신사에서 사전에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10월에 내야 하는 9월분 요금에서 2만원씩 차감하는 방식인데요. 9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이다 하면 남은 돈만큼 10월분 요금으로 2월 돼서 깎입니다. 자, 그리고 선불폰과 후불폰 둘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후불폰 요금을 우선 지원을 하고요. 후불폰이 여러 대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개통한 폰 요금부터 깎아줍니다. 선불폰만 있다면 9월 말 기준으로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야 요금 지원이 가능해요. 또한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2만원 지원이 원칙이고요. 따로 요금 차감을 받고 싶다면 명의를 변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챙기셔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요. 일단 지급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정부는 이동통신사 더 간편하게 명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협의 중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볼게요. 지급 시기로는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4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즉시 우선 지급하며 사후 확인 과정에서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한수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최대 200만 원의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의 경우에는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 한번 볼게요.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은 별도의 심사 없이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전 국민재난지원금처럼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볼게요.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흥에 연관된 유흥 2점, 룬사롱 포함이죠. 무도장, 콜라텍, 담배, 중개,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만 허용이 되는 곳입니다. 유흥주점은 노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거나 유흥 종사자를 둔 곳은 지원 제외고요. 또한 이제 고액 자산가가 많은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골프장 운영업, 모피 제품 도매업 등과 같이 사행성과 연관된 복권 판매점이라든지 성인 오락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전문 직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약국과 동물병원, 보건업, 법무, 회계, 세무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감정평가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 시설 가운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염수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가 다단계가 아닌 경우에요. 학원은 모두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200만 원을 즉시 지급받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제한됐던 카페와 음식점은 150만 원, 나머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경우에만 1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개인 택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개인 택시는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한번 볼게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지원은 가능할까요? 무등록 사업자는 법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희망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분들 중에 또 여러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이 있죠? 업체별로 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한 명당 세희망 자금은 한 번만 지원을 하고요. 매출 규모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한 개 사업체의 1회에 한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질문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연매출이 4억 원을 넘으나 코로나19로 순이익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결론을 먼저 얘기 드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2억 4천만 원, 영세 카드 가맹점 기준이 3억 원인 점을 근거로 해서 4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을 볼게요.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을 볼게요. 지급 대상으로는 출생일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인 미취학 아동 약 252만 명,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생 약 280만 명이 대상이고요. 지급 방법으로는 이번에는 1인당 20만 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거. 1차 때는 쿠폰으로 지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액 현금입니다. 사용이나 기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신속히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지급 시기는 4차 추경 국회 통과 후 예정된 일정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달 내 지급 예정이에요. 지급 방법으로는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 수당을 받는 계좌가 있으시죠? 네, 여기 아동 수당을 받는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급식비라든지 현장 학습비 등 납부 용도로 쓰이는 스쿨 뱅킹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 7세가 넘었지만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될까요? 대신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부가 정규 교육 체계로 파악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해서 학업을 중단을 했다던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대상인 경우는 별도 신청이 필수고요.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지난 6월 전후로 국내를 떠났다면 아동 특별 돌봄 지원비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을 한번 볼게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나이 기준을 한번 보면요.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고요. 지난해와 올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나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나이가 34세였던 사람은 올해 35세가 됐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되고요. 그러나 신청을 하면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상자가 20만 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신청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나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은 특정 취약 계층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해 구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세 번째로는 올해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사람 등 순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한번 볼게요. 아직 확정 전이고요. 세부 신청 절차 등은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청년 센터 등에 공지를 하고요.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통장 4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요. 50만 원이 한 번만 지원이 된다는 거. 자, 여기서 또 질문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였는데요. 네, 이런 경우라던가 아니면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해서 현재 구직 특징 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또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으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라는 거. 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 없다는 거.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대상은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1차 때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은 4차 추경으로 한 번 더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은 추가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바로 수령을 하고요. 단 지난번에 받은 3개월치 150만 원은 아니고요. 1개월치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 요건을 보면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을 했다던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2019년 과세 기준이에요. 올해 8월 소득이 이전보다 25% 줄어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한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전 소득은 2019년 월 평균 소득, 2019년 8월 소득, 올해 6월이나 7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연소득과 소득 감소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안전지원금 대상이 아니고요. 1차분을 받은 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2차분은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가 갈릴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시점은 사업 공고 때 고용부가 정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일하신 분들 있죠? 1일 알바여서도 안 되고요. 한 달에 5일 이상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매달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긴급복지원 제도,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 촉진 수당,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등 유사사업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인근 고용센터 직접 방문 접수, 기간은 10월 12일에서 23일 약 2주일 기간 동안 접수 가능하다는 거. 1차 때 긴급 지원금 미수령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분들은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고요. 2차 지원금 수령자는 11월 중으로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금은요, 신청 대상으로는 중위소득 75% 이하, 농어촌 기준 재산 3억 원 이하,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고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 11월에 지급 계획입니다. 집행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추후에 4차 추경 통과 후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거의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라든지 신청 시기 잘 챙기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감성 창업 멘토 열정원이었습니다.